5, 4, 3, 2, 1. 1월 9일 KOVO 삼성화재 대한항공 국내 배구 분석.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1, 5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2 25시 14분, 21시 25분, 25시 21분, 17시 25분, 15시 10분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2 원정에서 OK금 윤그룹 상대로 0-3 20시 25분, 17시 25분, 25시 27분 패배를 기록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4승 16패 성적. KB손해보험 상대로는 마테우스, 크라우청 영입을 결정하게 되면서 퇴출이 확정된 바르텍을 제외한 토종 선수들로만 6경기 연속 나섰고 세트별 경기력에 큰 차이는 있었지만 범실 21-37을 최소화하고 서브가 강하게 잘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경기. 김동영 20득점 48.65% 이 범실을 3개만 기록하는 집중력 높은 플레이를 선보였고 두 경기 만에 주전 라인업에 복귀한 신장호 15득점 57.69%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도 나왔던 상황. 또한 안우재 12득점 75%, 서브 에이스 2개가 5세트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고 케이타의 공격 방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유효 블로킹과 디그 성공을 많이 만들어낸 승리의 내용이었다.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 6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2-3 25시 27분, 25시 20분, 25시 23분, 25시 27분, 12시 15분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31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2-3 25시 21분, 21시 25분, 30시 32분, 25시 20분, 13시 15분 승리를 기록했다.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13승 7패 성적. 현대캐피탈 상대로는 외국인 선수 없이 토종 선수들로 9경기 연속 경기에 나섰고 임동혁 32득점 57.14%, 정지석 26득점 454.76% 2분전했지만 박승석 12득점 37.50%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된 삼각편대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한 경기. 한국전력과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한 산탈리 감독이 징계로 자리를 비운 것도 표시가 났으며 4연속 풀세트 접전의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도 걱정이 되는 상황. 다만 국내 무대에서 2시즌을 뛰며 검증이 끝난 요스바니가 국내에 입국했고 한 선수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과 포스 구질의 큰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특이사항, 삼성화재는 바르텍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2019에서 20시즌 KB손해보험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활약한 바 있는 마테우스, 크라우청 영입을 결정했다. 마테우스는 입국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1일 중순부터 코트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한 차례 토종 선수들 구성으로 한 차례 승리를 기록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다시금 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를 기록한 삼성화재이지만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외국인 선수가 없는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패배를 기록하고 있고 대한항공의 서브에 특히 고전했던 삼성화재였다. 대한항공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 언더오버.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홈에서 3-0 25시 23분, 25시 23분, 26시 24분 승리를 기록했다. 비에나가 결정했지만 정지석 14득점 45.45% 이 팀의 중심을 잡아줬으며 임동혁 12득점 33.33%에 부족했던 공격 성공률을 박승석 13득점 73.33%의 활약으로 채웠던 경기. 몇 세트 바뀐 승부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침착했던 한 선수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도 빛났으며 백업 자원들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어서 자신의 몫을 다했던 상황. 반면 삼성화재는 바르텍 9득점 38.10% 이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력이 떨어졌고 블로킹 10-8 싸움에서는 우위를 보였지만 서브 1-4 싸움에서 완패를 당하고 범실 24-22도 20득점 이후 상대보다 많았던 경기.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원정에서 3-2 25시 21분, 18시 25분, 25시 11분, 18시 25분, 15구 승리를 기록했다. 비에나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정지석 25득점 63.33%, 서브 에이스 4개 이 5세트의 연속 서브 에이스 3개를 성공시키는 가운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한 선수 세터에 현란한 볼 배급의 박승석 14득점 52.17%은 결정력 높은 중앙 파이프 공격으로 화답했고 서브 9-3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한 상황. 반면 삼성화재는 신장호 20득점 64.29%, 황경민 14득점 54.55%의 분전이 나오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지만 블로킹, 서브 싸움에서 밀리고 5세트 범실 23-22 늘어나고 연속 서브 에이스를 허용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경기.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홈에서 3-1 25시 13분, 20시 25분, 25시 20분, 25시 22분 승리를 상대로 기록했다. 비에나 13득점 50%가 제몫을 해내고 한 선수 세터와 찰떡궁합을 보여준 정지석 18득점 66.67%이 펄펄 날았던 경기. 서브 8-5, 블로킹 15-8, 범실 17-32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승리의 내용. 반면 삼성화재는 바르텍 22득점 41.86% 이 대한항공의 블로킹에 막히면서
승부처의 결정력이 떨어졌고 혼자서만 11개 범실을 기록했으며 팀은 무려 32개 범실 대한항공 17개를 쏟아낸 경기. 8월에 열린 컵 대회에서는 대한항공이 비에나의 결장 속에서 바르텍이 5득점에 그쳤던 삼성화재를 3-0, 25시 13분, 25시 23분, 25시 19분 승리를 기록했다. 123차전 승리로 대한항공은 공식 경기 상대전 9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3라운드 맞대결은 매세트 박빙의 승부였고 현 시점 대한항공의 팀 리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핸디캡 패스 또는 승, 언더오버 1월 9일 KOVO IBK 기업은행 KGC 인상공사 국내 배구 분석. IBK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12:30분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1-3 17시 25분, 25시 23분, 도 25 19시 25분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6분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1 25시 22분, 25시 17분, 22시 25분, 29시 27분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8승 8패 성적. GS 칼텍스 상대로는 주전 조성화 세터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면서 결장했던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이하경 세터가 최선을 다했지만 김하경과 호흡이 맞지 않았던 라자레바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토스가 배달되지 않자 스파이크를 하지 않고 공을 그냥 넘기는 등 불만을 표시하면서 팀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되었고 3세트 무너지는 세트가 나온 이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웠던 상황. 다만 경기 후 라자레바가 자신의 플레이에 대해서 팀 동료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조성화 세터가 팀 훈련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다. KGC 인상공사는 직전 경기 1호 원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상대로 1-3 25시 21분, 17시 25분, 20시 25분, 14시 25분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1 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0-3 15시 25분, 22시 25분, 23시 25분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6승 11패 성적. 도로공사 상대로 토종 날개 공격수 자리가 여전히 문제가 되었고 디오프 27득점, 38.46%를 제외하고는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 최은지, 고민지, 고희정, 이선우, 최선아, 노란을 교체 투입하며 변화를 모색했지만 디오프의 반대각에서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이 나오지 않았으며 목적타 서브의 부정확성 때문에 상대에게 빠른 공격의 블로킹이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한 믿었던 염혜선 세터의 토스 안정감도 떨어졌으며 와르르 무너지는 세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팀 리듬에 있어서 좋지 않았던 패배의 내용이었다. 1월 1일 도로공사와 경기가 연기된 조성화 세터의 컨디션 회복과 라자레바의 멘탈 변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IBK 기업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핸디캡 언더오버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KGC 인상공사가 홈에서 3-0 25시 20분, 27시 25분, 25시 20분 승리를 기록했다. 디오프 31점, 45.16%가 51.67%의 높은 공격 점유율 속에서도 랠리 상황에서 마침표를 찍어주는 확실한 해결사가 되었고 이선우 11득점, 38.46%가 높이와 투지 그리고 블로킹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내면서 최은지 5득점, 50%와 함께 날개 공격수의 고민을 해결해준 경기. 반면 IBK 기업은행은 김희진 9득점, 50%의 분전이 나왔지만 리시브 효율성이 18.57%까지 떨어지면서 두 명의 상대 블로커가 위치를 잡고 따라붙는 장면이 늘어났던 탓에 라자레바 14득점, 31.58%의 결정력이 떨어졌던 경기.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홈에서 3-2 25시 16분, 25시 14분, 25시 27분, 18시 25분, 15분 승리를 기록했다. 라자레바 47득점, 52.70%가 높은 공격 성공률과 함께 트리플 크라운 서브 에이스, 4개 후위 공격, 12개 블로킹, 4개를 기록하며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표승주 12득점, 50%의 영향가 높은 지원 사격이 더해졌으며 김주양 10득점과 김수지 11득점, 46.67%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서브 10-3와 블로킹 15-8 싸움에서 완승을 기록했던 상황. 반면 KGC 인상공사는 리시브가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탓에 디오프 40득점, 39.36%가 상대 블로킹 2명을 상대해야 하는 공격의 연속이 나타나면서 2세트를 먼저 빼앗겼고 혼자서 56.29% 공격 점유율을 책임져야 했던 디오프의 타점이 5세트에 현저히 떨어졌던 경기.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원정에서 3-1 22시 25분, 25시 22분, 25시 22분, 25시 19분 승리를 기록했다. 라자레바 38득점, 47.37%가 1순위로 지명된 외국인 선수의 위험을 선보였고 서브 7-4와 블로킹 9-6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 반면 KGC 인상공사는 디오프 26득점, 37.68%가 분전했지만 멀티플레이어 정호영이 부상으로 4세트 경기 중 이탈하는 대형악재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무너진 경기. 컵 대회에서는 KGC 인상공사가 연속 경기 일정 속에 3-1 25시 22분, 25시 16분, 16시 25분, 25시 23분 승리를 기록했다. 상대 외국인 선수 라자레바와 조성화 세터가 부상으로 결장했던 탓에 디오프를
1세트 이후 휴식을 부여했던 경기. 지난 시즌 상대전 3승 3패에서 5차례 풀세트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은 올 시즌에도 경기 당일 서브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3라운드 맞대결에서 3-0 승부가 나왔지만 듀스 접전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풀세트 접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핸디캡해 언더오버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올킬 적중 성공입니다.